본 컨텐츠는 안목을 키우는 시리즈 영상 중 상품 분석 편입니다. 다른 영상도 골라보셔서 내 집 마련 안목 증진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일기 신도시들의 재건축 추진으로 해당 소유자들의 관심이 매우 고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 5월 정비계획이 발표된 이후 8월 30일에는 평촌의 정비 기본계획안이 주민 공람 공고되었고 지난 9월 10일 주민 설명회도 개최되었습니다. 일기 신도시 재건축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신도시 내에 선도지구에 지정이 되는 것이 가장 큰 관심사일 텐데요. 특별 정비구역 안에서 지정된 구역 중에 50% 이상의 주민 동의를 받은 단지들로부터 지난 이번 달 9월 30일부터 접수, 다음 달 심사 및 국토부 협의를 거쳐 올해 11월 발표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각 단지들은 선도지구에 선정되기 위한 경쟁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주민 설명회 등을 통해 동의율 끌어올리기에 사활을 거는 모습입니다. 그러면 동의율만 끌어올리면 선도지구에 선정이 되는 걸까요? 시에서 발표한 선도지구 선정 방법을 보면 주민 참여도, 노후도, 도시기능 향상, 파급 효과 등의 평가 기준 중에 주민 동의율은 60점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물론 상당히 높은 배점이지만 구역 내 단지 기본 여건 점수가 있어서 변수가 꽤 있어 보입니다. 세부 여건 중에 정주 환경 개선 시급성은 주차 대수를 기준으로 점수를 환산하고 도시기능 활성화 필요는 기본 점수로 부여받고 사업 추진 파급 효과로 참여 단지 수와 세대수가 있어 이를 환산한 점수를 반영합니다. 점수 환산 중에 좀 더 세밀히 봐야 할 요소는 항목 내에서 여건에 따른 점수를 사익값, 직선 보관 산출로 한다는 내용입니다. 직선 보관 산출 사익값이라고 하면 간단히 설명해서 두 개의 데이터 사이의 값을 직선 형태로 추정하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1차 함수 형태의 정비례 또는 반비례로 산출이 되는데요. 항목별로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주민 동의율은 최저 50%, 10점부터 최대 95%의 60점을 직선 보관 산출하면 1%당 약 1.11점이 상승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다음 정주 환경 개선 시급성은 주차 대수를 기준으로 산출하는데 세대당 0.3대 미만 10점 만점에 1.2대 이상은 2점이 부여되어 세대당 0.1대 증가할 때마다 점수는 약 0.89점 차감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다음 참여 단지 수를 기준으로 산출하는데 1개 단지 5점, 4개 단지 이상 10점 만점으로 1개 단지 증가할 때마다 점수는 약 1.67점 상승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참여 단지 세대수를 기준으로 산출하는데 500세대 미만 2.5점, 3000세대 이상 10점 만점으로 100세대 이상 증가할 때마다 점수는 약 0.3점 상승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특별 정비 예정 구역의 단지별 현황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세대수, 참여 단지수, 주차 대수 등에서 높은 점수를 받을 만한 구역은 A1, 2, 3, 4, 5 구역 정도로 예상이 됩니다. 그런데 재건축 사업은 추진이 원활히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수익성이 좋아야 하는데 아무래도 수익성이 좋아야 주민 동의도 이끌어내기 수월할 것이기 때문이죠. 그 기준으로 보면 아무래도 중대형 평형 비율이 높은 A7, 9, 17, 18, 19 구역으로 보입니다. 이런 데이터를 바탕으로 특별 정비 예정 구역의 구역별 점수를 직접 계산해 봅시다. 참여 세대수 환산 점수, 참여 단지수 환산 점수, 그리고 주차 대수 환산 점수를 계산해 보면 이렇게 됩니다. 여기에 기본 점수 10점을 더하면 구역 여건 점수의 합은 이렇게 계산이 됩니다. 동의율을 제외한 구역 여건 점수만 가지고 구역별 랭킹을 산출해 보면 A1, 4, 5, 2, 10구역 순으로 되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겠습니다.
최근 평촌 지역의 단지별 동향을 다룬 기사 중에는 동의율을 높여서 선도지구의 선정 가능성을 예측하는 내용이 다수 있는데요. 그 중에 높은 수치의 단지를 소개하는 단지가 있어 기사가 있어 눈길을 뜹니다. 꿈마을 민백블록이 85%를 달성하고 90% 달성이 목표라는 내용입니다. 그럼 앞에서 소개한 단지의 선도지구 선정 가능성은 얼마나 될까요? 구역별 여건을 환산한 기본 점수는 이미 계산해 보았습니다. A18구역은 구역 점수가 25.46점으로 동의율 90%를 달성할 경우 동의율 점수 54.44점을 더해 79.91점이 됩니다. A18구역은 구역 여건 점수가 낮은 편이기 때문에 다른 높은 점수의 단지들이 어떤 동의율을 보이느냐에 따라 결과가 좌우될 것으로 보입니다. 계산해 보면 구역 점수 1위인 A1구역은 동의율 82%만 달성해도 점수 총계에서 18구역을 앞서게 되고 A4, 5구역은 84%, A2구역은 85%, A10구역은 86%만 달성해도 앞서게 됩니다. 그럼 동의율 95%를 달성해서 만점을 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 경우에 상위 랭킹 단지들 동의율은 A1구역 86.5%, A2 89.5%, A4 88.6%, A5 89%, A10 90.5%가 추월 경계선이 되겠네요. 역시 극복하기가 쉽지는 않은 격차입니다. 그럼 이번에는 그래도 수익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단지 중에 구역 점수가 가장 높은 단지인 A19구역을 시뮬레이션 해보겠습니다. 동일 95%로 만점을 받았다는 경우에 18구역보다는 필요한 동의율 격차가 조금 적습니다만 A1구역은 90.5%, A4 93%, A5 93.5%, A2 93%로 동일 격차가 최소 0.5에서 4.5% 이상 차이가 필요합니다. 지금까지의 분석이 선도지구 선정에 포커스해서 분석해본 탓에 선정이 안 되면 재건축 가능성이 매우 희박한 것처럼 생각될 수도 있지만 시 계획에 의하면 선정 이후 전체 물량의 10에서 15%가 매년 단계별로 진행될 예정이기 때문에 구역 여건 점수에 동의율 점수를 합한 점수를 기준으로 단지별 시기 조정을 위한 기본 자료로 활용될 가능성도 있어 보이고 그동안 일기 신도시의 재건축 시행 가능성에 대한 회의론이 지배했다면 이번 선도단지 선정을 계기로 수도권의 양호한 입지에 추가 공급을 구체적으로 가늠해 볼 수 있어 내 집 마련을 희망하는 수요자들은 조급증을 조금은 덜어낼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구독자분들 위해 항상 고민하고 더 나은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